그러면 첫 번째 순서, 뉴트라이트 박지연 리더님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이 리더님 뉴트라이트 강의는 진짜 쪽집게 과외 듣는 기분이거든요.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쪽집게 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유하겠습니다. 아, 떨립니다. 매번. 예.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를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칼메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미띠 너무 좋으시죠? 예, 모든 사람들이 칼미띠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칼미띠가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칼미띠의 주인공은 뭘까요? 칼슘입니다. 예,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지만, 칼미띠에서 가장 중요한 뉴트리라이트가 칼미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칼슘을 뼈에만 좋은, 뼈만 생각하시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장이 너무 필요하고, 골다공증 환자한테도 너무 필요한 제품이 칼메티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칼메티가, 이 칼슘이 근육이나 심장이나 신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 몸에 칼슘이 필요하면 칼슘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무기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4% 중에서 칼슘이 가장 많아요. 이 칼슘을 뼈와 치아에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 하면 뼈 건강, 그래서 골다공증, 성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칼슘이 근육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뼈에 99%가 있고 혈액 내에 1%가 있다는 거 우리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혈액 내에 있는 1%가 이 근육, 신경, 혈액 응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근육 어디에 있을까요? 다리에 있죠. 예, 복부에도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리, 복부 말고도 우리 근육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혈관도 근육이고, 간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이고, 위도 근육, 소장, 대장, 자궁 전부 다 근육이에요. 이런 근육에 이 칼슘이 너무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또 가장, 그죠, 이제 생명과 직결하고 있는 게 심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장박동에 이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부정맥에 칼슘 꼭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이 칼슘이 되게 또 많이 작용을 해요. 신경은 이렇게 우리 시냅스라고 이렇게 생겼죠. 그렇는데 이 신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경이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칼슘이 정보를 진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칼슘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A 컨텐츠에 있는 칼럼에서 제가 이제 갖고 왔거든요. 칼슘은 나트륨, 칼륨과 함께 신경 전달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체내에 칼슘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심하게 분노하고 우울해지는 등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기 쉽다. 생각나시는 분 있죠? 예. 또 칼슘이 뇌세포 성장과 유지에도 관여하므로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기억력, 인지력 저해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용 생쥐에다가 뇌세포에다가 칼슘 이온을 유입을 늘렸더니 기억력이 2배 이상 향상했어요. 그런 거 보면 칼슘이 기억력, 그다음에 치매에도 되게 중요한 예, 그죠? 성분이다. 그죠? 이거는 하성민 대표가 칼슘의 기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세포 대사에도
DNA를 복제하는데도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이루어질 때도 칼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칼슘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장암 위험을 감소한다고 요즘 밝혀졌거든요. 담즙산이 담량이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대장으로 오잖아요. 이 담즙산이 대장에 들어가면 이게 대장벽을 되게 많이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용종이 많이 생기는 분. 특히 요즘은 담낭을 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담낭을 떼신 분들은 사실 용종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게 담낭에 들어갔던 담즙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즙산도 칼슘이 결합해서 대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도 이 칼슘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어쩌면 고혈압도 칼슘 섭취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여러분, 고혈압이 대부분 40대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많이 신경을 쓰거나 너무 많이 스트레스, 그런데다가 우리가 사실 음식으로 섭취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고혈압이 생기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손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칼슘 손실이 이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나 고혈압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칼슘은 어떤 우리 혈액 응고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리더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 예,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고혈압 문제도 칼슘 부족이고요. 심근경색, 예, 칼슘 부족 맞습니다. 불면증도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마그네슘 나오기 전에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한테 저녁에 6알 먹어라 이러면 되게 불면증이 좋았거든요. 예, 이것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암에도 관련이 있고요. 당뇨,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도 칼슘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증이나 치매에도 칼슘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이 칼슘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칼슘 잘 먹고 있으시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찬에서 이런 식품으로, 우리 반찬으로 이 칼슘이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 칼슘 자체가 흡수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한 25% 정도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칼슘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의 뭐 권장량의 50% 정도만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죠? 특히 청소년기, 그다음에 노인기에는 훨씬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칼미끼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슬란드, 빌두다르 심해의 석회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해조 칼슘이에요. 자, 식물성이에요, 우리 식물성.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하게 배합을 했거든요. 근데 시중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동물성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성 해조 칼슘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벌집형으로 다공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훨씬 더 체내 흡수율 자체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제품, 동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동물 뼈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토양을 이용해서 칼슘을 추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이거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 고온의 온도가 900도에서 1500도씨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칼슘을 뽑아내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했지만 또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 손실이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온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아주 좋은 원료로, 그죠? 그다음에 심해서 채취해서 아주 깨끗한 미네랄을 공급을 하는데 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게 이 저온 가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온도가 200도씨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흡수력도 좋고 칼슘의 보존율도 좋고, 칼슘 외에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에 칼슘만 있겠습니까?
칼슘 말고도 다른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다른 들어가 있는 미네랄 자체도 잘 보존하게 만든 제품이 우리 유트리얼 칼맥 제품이에요. 어, 이 칼맥 제품은 이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플 액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칼슘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미네랄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방해하고,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비율이 2대1이라는 비율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칼슘이 제대로 잘 흡수할 수 있는, 왜냐면 서로 상극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대1이란 비율이 가장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 칼믹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칼믹티의 주인공이 칼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게 칼슘의 최대 골량이잖아요. 뼈에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이 청소년기예요. 그래프 보이시죠? 주는 만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칼슘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대 연령이 30이라고 얘기해요. 30세. 30세 이후는 사실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 내에서 역할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30세부터는 계속 칼슘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60세 이런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도 아니죠. 저랑 비슷한 분들을 만나면 나 아직 골다공증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골다공증이 아니지만 이분이 뼈에 칼슘이 안 빠져나오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이래 골양 자체가 어릴 때 진짜 부모에 의해서 좋은 식습관에 의해서 뼈 양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아직도 양이 충분해서 그 다공증이나 골밀도가 높은 거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꼭 해드리고 칼슘을 꼭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에서 60, 폐경기쯤에 또 칼슘을 잘 섭취하는 것은 우리 노년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을 건강하기 위해서 최대 골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칼슘을 많이 또 섭취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이런 영양소 콜라겐. 예, 뼈의 35% 정도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섭취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콜라겐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또 필요하고 비타민 K가 우리가 먹은 이 칼슘을 뼈까지 또 잘 전달하는 이런 성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칼슘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흡수가 가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칼슘으로 만났던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 만났던 위경련이 있는지, 천식이 있는지, 눈밑에 떨림이 있는지, 변비, 여러분 변비가 칼슘하고 연관성 되게 커요. 변비가 있어서 할부 비치를 먹였는데도 안 듣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이 칼슘 부족이었어요. 그래, 칼슘을 추가적으로 먹였더니 진짜 변비가 좋아졌거든요. 생리통, 동맥경화,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이 생기시는 분, 요로결석. 저희 남편은 아미를 하기 전에 여름마다 요로결석이 있었거든요. 예, 더브렉스를 먹고 나았답니다. 부정맥, 다리 저림, 다리 결림도 혹시 마그네슘, 예, 마그네슘 있을 수 있지만, 마그네슘만 부족할까요, 여러분?
예, 어쩌면 칼슘이 더 부족해서 마그네슘도 같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마그네슘보다는 칼륨을 먼저 이분한테 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만났을 때 손톱이 어떻는지, 이에 충치가 많은지, 나이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한 수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실한 분,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칼슘 부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칼맥에서는 어, 두 정에 25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네 정에 500mg이 들어가 있어요. 360정에 82,000원이고 120정에 34,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칼슘 꼭 필요한 칼슘을 한 달에 3만 원 정도로 지불을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뉴트레트 제품 중에서 칼슘D보다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 더블엑스입니다. 예, 더블엑스거든요. 더블엑스 진짜로 좋죠. 자, 이 더블엑스에 요거 제가 이제 봤거든요. 보세요. 칼슘이 두 알에 우리 그 1인분에 700mg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칼슘이 500mg이 들어가 있는데 칼슘 여기 들어가는 거 보시면 70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더블엑스입니다. 여기에 칼슘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들어가 있고 비타민 D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셨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K까지 필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칼맥이 필요하신 분을 만나더라도 저는 칼맥 말고 도브렉스를 권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사실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칼맥에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에 3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블엑스가 8만 8천 원이에요. 그럼 9만 원이라 생각을 하고 이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10가지, 식물 영양소 19가지, 요거 합해서 8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하면 비타민 14가지가 3만 원. 이게 제가 계산한 거예요. 미네랄 10가지가 3만 원, 식물 영양소 14가지, 19가지가 3만 원이에요. 그럼 칼맥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3만 원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칼슘뿐만 아니라 철, 아연, 구리, 망간 미네랄 필요한 14가지. 우리가 미네랄이 우리 사람한테 20가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쁜 거 빼고 10가지의 미네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비타민 C도 필요하시잖아요. 비타민 B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8만 8천 원이란 돈이 절대로 아깝지 않는 제품이 저는 더블엑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만나시더라도 칼맥이 필요하신 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더블엑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은 다 칼맥을 원하지만 더블엑스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지현님, 역시 쪽집게 깔 맞으시죠? 너무 강의를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트레이트 강의를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더블엑스를 우리 리트레이트 제품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네,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